한마디로 여기는 그 돈에 들어가면 수익성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 사는 거예요? 감성으로 사는 거죠. 아니 감성으로 막 100억씩 주고 사는 미친 사람이 어딨어. 진짜 오랜만에 부동산 촬영을 왔어요. 요즘에 영정이가 이게 좀 나태해졌어. 나태해지려고 나태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상권 네. 촬영을 안 하냐고 사람들이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요즘에 제가 생업이 바빠서 먹고 사느라 열심히 일하느라고. 여기가 나인원 한남 후문이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나인원 한남 후문 들어가는 데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SPC 가는 네. 길인데 저 앞에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저거 그쵸. 보면 되게 감회가 새롭지 않아요? 1년 반 전인가? 네. 저거 평당 9,000에 팔려서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미친 거 아니야 이랬잖아. 그렇죠. 그치? 진짜 비싸게 사긴 했어요. 비싸게 어. 샀는데 결국에는 다시 다 올라와서 행복했다. 저거 산 사람이 자기가 시세보단 비싸게 산 네. 걸 알았는데 그냥 어차피 여기는 뜰 거다라고 생각하고 산 거 같아. 그런 분도 있고 한남동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내 동네니까 다른 동네보다 낫지 않냐 라는 생각으로 되게 많이 사시더라고요. 여기 사시는 나인원 사시는 그치, 분들이 그치. 이 근처에 있는 내 땅 하나 갖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쪽 근처에 있는 부지 뭐 한남 오거리에 있는 부지들을 많이 사서 한남동이 근 1년 동안에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돌아볼 거예요? 오늘 여기 쪽 가서 이태원 가는 길까지 한번 가보고 사실 요즘에 한남동 여기는 하면 되게 좋은데 이태원은 또 많이 무너졌잖아요. 이태원이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무너질 건지 아니면 다시 부활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토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뒤에 사건이 시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도로 환경에 이런 환경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과연 이 가격이 유지될지 투자 가치가 있는 동네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볼 필요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그럼 둘러보죠. 여기 무슨 길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나인원 후문길 아니에요? 아 후문길 사거리? 네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사거리가 원래 이렇게 신축 건물들이 없었잖아요. 네, 건물들이 다 요즘에 좀 깔끔해졌고 이 건물도 그렇고 여기 커피숍 되게 핫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 후문에서 이렇게 걸어 나와가지고 SPC도 많이 가고 리움미술관도 많이 네. 가고 일로 가면 남산공원이에요. 네. 근데 주말마다 여기를 걸어 다닐 때마다 사람이 미친 듯이 많아요. 왜 오는 거예요? 일단은 왜 오냐 사람들이 여기를? 접근성이 떨어졌던 지역들인데 최근에 나인원하고 나인원 앞에 구매 그다음에 이 나인원으로 이어지는 골목골목으로 상권들이 많이 생기고 유니크한 동네였는데 그 유니크함 때문에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고 그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 대중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대중상권으로 바뀌었어요. 경리단길을 예를 들면 되는데 경리단길 초반에는 되게 유니크하고 재밌다라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러다 이제 대중상권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또 여기도 딱 그 정도로 본다라고 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는 상권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 골목골목도 그렇고 여기도 평당 1억, 1억 천. 나 이해가 안 돼. 네. 하나만 물어볼게. 이 사거리는 평당 1억에 팔려 이해는 돼요. 워낙 핫하고 그리고 한강진역이 여기로 가면 바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되는데 아니 이런 데 있잖아. 더 들어가면 되게 낡은 주택들이에요. 네. 그게 왜 그렇게 팔리는 거야? 거기도 이제 지어가지고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한남동 프리미엄이 좀 있어요. 앞에 한남분식 있죠. 나인원에 들어오는 한남분식부터 이 골목길에 있잖아요. 여기가 일단 8천대, 9천까지 팔렸고 그리고? 이제는 1억 정도까지 불러요. 진짜 좋은 위치는 막 1억 5천 달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 돈 주고 이거를 경리단길에 어떻게 보면 옛날 모습이 보이지 않나. 여기도 주차가 거의 되는데 없고 경사나 이런 불편한 도로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 사실 와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나는 주민인데도 잘 안 걸어 다녀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왜 하라고 생각하는 동네가 뜨면 분명히 다 거품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봤을 때 여기는 상권으로서 발전될 수 있는 상권이 아닌데 주식도 쓰지 말아야 되는 주식 올라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사실 쓰지 말아야 되는 상권 중에 하나인데 쓰게 돼가지고 그래서 뭐 경리단길처럼 아예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리단길은 그거보다 더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한강진역이라는 전철역이 그렇죠. 바로 앞에 있고 여기서 좀만 가면 또 이태원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여기가 이태원에 영향을 받은 거죠. 이태원이 무너지면서 그 사람들이 또 비슷한 느낌의 용산에 있는 지역을 찾아간다고 했을 때 이쪽으로도 많이 대행해서 오게 된 거니까. 한남동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사람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거일 주변에 상권이 있고 여기 상권이 있는데 여기 상권이 조금 더 괜찮은 업장들이 많으니까 요즘 많이 넘어온다 그러더라고. 거일 거일에서. 주변은 사실 옛날 사건이고 옛날부터 오래됐던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가 소위 말해서 바운더리가 작아요. 걸어다녀서 즐길 수 있는 범위도 맞아요. 너무 작고 옛날부터 상권이 형성돼 있던 데다 보니까 비싸요. 근데 여기는 형성이 안 돼 있던 지역이니까 초반에 많이 쌌던 거죠. 그러다가 요즘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한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상권은 거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중인 거죠. 10% 20%는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뭐 여기서 유동인구가 더 이상 많이 늘어날 만한 요인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좀 더 둘러보죠. 저쪽으로 가보죠. 그 사거리에서 내려오고 이 뒤에가 이제 나인원이고 한데 여기도 신축을 하고 있어요. 뭘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이제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거죠. 우리가 그때 그랬잖아. 성수동 돌아보면서 손바뀜이 자주 일어나고 많이 일어나면 그 동네는 다 있다 미래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손바뀜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면서. 그러니까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중인 거죠.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고 그만큼 있고. 많이 거래가 됐고 유동인구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사실 상권이 가장 좋은 시기로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저 입구들도 그렇고 이런 주택들도 이렇게 개조가 됐고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상권에 어떻게 보면 전성기를 이제 맞이하고 있는. 그래서 이쪽 길로 가보죠. 이쪽 길 좀 쾌적하니까 일로 가보죠. 걷다 보니까 여기도 팔렸다
팔렸다고요? 이거 팔렸어요. 이거 얼마에 팔렸을 것 같아요? 평당 몰라 1억 1천 얼마요? 와 1억 천 넘게 팔렸어? 그렇죠. 지금 아직 기록에도 안 나와 있는데 사실 아. 이거를 지인분이 살려고 했어요. 아 지인분이? 왜냐하면 저기 1층에 술집이에요. 약간 라운지 바 같은 저 맥도리언 술집인데 저기가 일반 고객은 안 받고 연예인만 받는 공유 씨 되게 자주 온대요. 아 연예인만 네, 받는 연예인만 받는 술집으로 되게 유명해요. 왜 여기다 만들었어? 연예인 하면 예전엔 여기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래서. 많이 다니지 않고 조용하니까 여기다 그냥 연예인들 오는 술집을 만들어놔서 자유롭게 자기네들이 즐기는 집이었는데 지금은 대중화가 많이 된 거죠. 근데 나는 들으면서 요즘에 시장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고 금리도 낮고 부동산이 약간 정체기에 접어든다라고 해도 어쨌든 간에 분위기는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자산이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시장 여건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아니 1억 1천만 원에 저거를 사면 난 항상 그렇거든. 저거를 사면 등기세 내고 이자 비용 내고 했을 때 최소 30% 이상은 남겨야 뭐가 조금이라도 재미가 있는데 세금도 내야 되니까 30%를 남기려면 1억 6천 7천에 팔아야 그러니까 1억 6, 7천에 팔아야 된다고. 근데 그게 가능한가? 여기가 1억 6, 7천이 말이 안 되는 게 이종이죠. 도로 좁죠. 그리고 물론 여기 고급 아파트가 앞에 있지만 340가구밖에 안 살아. 배우 세대가 별로 의미가 없고. 한마디로 여기는 그 돈에 들어가면 수익성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 사는 거예요? 감성으로 사는 거죠. 아 감성으로 막 100억씩 주고 사는 미친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여기가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내가 집 앞에다가 건물 하나 산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거지 여기를 무슨 수익성과 합리적인 마인드로 건물 사기가 어려운 동네긴 해요. 우리가 동시에 아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도 여기 나인원 한다면 사시는데 여기 건물 사셨다며. 맞아요. 아니 난좀 이해가 아니, 안 돼. 이유도 있겠죠. 근데 저거 같은 경우도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1억 천인데도 그러니까 여기 되게 재밌는 게 형 처음 들어왔을 때 2018년 19년만 해도 여기 6천대였잖아요. 그때도 그치. 사실 많이 올랐다라고 했거든. 나 여기 처음 들어봤을 때 6천 달라 그래서 여기가 6천에 사서 얼마 남길 수 있을까? 1억엔 팔아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생각했거든. 맞아요. 근데 1억에 팔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진짜 팔리네.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재밌는 게 이 동네에 사실 거주하는 사람들은 생활 수준이 높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제 사람들을 보니까 20년 동안 안 바뀌다가 이제 최근에 2, 3년에 바뀐 거잖아요. 그치. 1년 차이에 팔 때마다 사람들의 레벨이 바뀌는 거야. 그치. 6천대 팔고 나온 사람하고 1억 천에 팔고 나온 사람은 다른 게 된 거죠. 대지가 100평만 해도 50억 차인데 맞아요. 당연히 그렇지.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건물주 분이 노인이신데 팔고 나서 되게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나인원 한남이 들어와서 여기 수해 보시는 분들이 많네. 그렇죠. 여기 좀 나무 좀 심어주고 하지 좀 그러면. 나무 많잖아요. 나무 많긴 심어놨는데 여기 꽃도 이쁜데. 아니 여기가 원래 진짜 이런 도로가 아니었는데. 맞아. 정도 만들어준 것도 되게 영향이 있지 않나. 여기까지는 원래 나인원 한남 부지예요. 네. 여기까지 부지인데 이거 기부 체납한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다 정비해주고 너무 잘해. 들어오면서 어쨌든 저를 또 가봅시다. 수문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가 쭉 가면 이제 이태원. 저도 이태원 갈 땐 여기로 다녀요. 네. 여기 주말에 오면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되게 좀 생동감이 있고 그래요. 여기는 왜 멈췄죠? 여기가 안쪽 보면 또 엄청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안쪽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 아기자기하게 어떻게 잘 파고 들어서 다 생겼어. 카페 같은 거 생기고 이러더라고. 그렇죠. 여기가 2년 전에 왔고 오늘 온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상권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 골목이 상당히 이렇게 팔렸어. 아니 이 골목을 왜 1억 주고 사? 이게 내가 나인원 한남 바로 후문 뒤에 있잖아요. 거기 사거리 1억 주고 사는 게 이해가 돼요. 진짜 거기는 교통이 좋은 건 아니지만 전철역하고 되게 가깝고 시의성도 되게 좋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는 사실 이태원 가는 길 원래 일로 가는데 이쪽은 진짜 불편한 길이거든. 보면 알겠지만 저 위에 다세대 주택하고 한 동짜리 아파트랑 막 등성등성 돼 있어서 여기는 그때 우리가 맨날 상권 찾는 다니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 꼬리 상권이라고. 맞아요. 상권이 확장되면서 꼬리까지 확장이 되는데 나중에 꼬리부터 잘린다. 맞아. 이게 상권이 너무 커지면서 사람들이 오 상권 더 커지겠다, 뭔가 더 발전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연장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다가 맞아요. 조금 기울면 그냥 잘리잖아. 그렇죠. 형이 딱 말한 것처럼 메인 줄기를 잘 봐야 돼요. 줄기에라도 붙어 있어야 되는데 줄기가 아니라 가지에 가지니까. 그러면 잘못 사신 거예요? 잘못 샀다라고 하기는 그렇고 호가 정도로 산 거죠. 갬성을 위해서? 갬성 아니면 또 자기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업장을 만들든 뭐 이런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관적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좋은 주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층 같은 데 카페 보는데 감성 있네요. 그쵸. 저런데 주택가 개조해가지고 이런 데 카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골목골목길 지나다니면서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내가 나인원이 입주한 지 1년 5개월 정도 됐잖아요. 입주하고 나서 한 6개월 지나니까 싹 바뀌고 6개월 전이나 지금이랑 또 다르고 한 3달 전이나 지금이랑 또 달라. 요즘에는 이렇게 상권의 움직임이 빨라요. 여기 상권이 이렇게 생길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우베이커리 팔렸잖아요. 요즘에는 이런 외식 산업이 예전에는 무슨 프랜차이즈가 매각을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약간 이런 디저트 샵도 금방금방 거래가 되고 브랜드가 강하니까. 확실히 요즘 트렌드 자체가 우리 맨날 우리가 터슐랭 가이드 하면서 했던 얘기지만 맛이 있다고 절대 뜨는 게 아니야. 맛있는 건 아무 상관없어. 마케팅을 잘하면 뜨는데 갬성 싸움이야 이제. 그래서 좀 씁쓸하기도 해. 다운타운어가 저 앞에 있고요. 여기 걷고 있는데 사실 요 안에 상권에 진짜 아무것도 안 그러니까 했거든요. 다운타운어 딸랑 혼자 있었거든. 근데 여기가 다 생겼어 뭐가. 근데 옛날에 한참 홍대 쪽이나 홍대 쪽의 파생 상권들도 보면 잘 나갈 때는 이렇게 깊게까지 다 차 있었잖아요. 망하고 많이 없어지고. 홍대가 진짜 심각해요. 그러니까 홍대가 코로나의 타격을 받으면서 약간 젊은 헌팅하고 술 먹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오던 지역이고 외국인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 그런 친구들이 완전 제대로 타격을 받고 이런 낮상권들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밤상권이 완전 다 죽었거든요.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회복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그것도 이태원이랑 좀 비슷하긴 할 텐데 옛날의 영광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것 같아요. 이미 한번 거기에 뭔가 투자라는 게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투자가 돼야지 바뀔 텐데. 맞아. 네. 사람들이 이제 홍대 건물에 관심이 별로 없어. 그리고 홍대가 가격이 낮춰지진 않을 거잖아요, 쉽게. 현재 상태가 워낙 높은 상태니까 새로운 사람들 굳이 그 비싼 지역에 죽은 상권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제가 열심히 걸었어요. 여기 이태원인데 요즘 어떤가요, 분위기가? 지금도 많이 작살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인길 같은 경우도 옛날에 매출을 찾아볼 수 없고 되게 힘든 상태인데 근데 나 너무 깜짝 놀랐던 게 토요일 날 와이프랑 이태원에 뭐 디저트집 괜찮은 거 한번 찾으러 나가보자 해서 네. 총총 걸어갔어. 토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먹자골목 있잖아요. 네.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정말. 이태원이 부활하려면 확실히 코로나19가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사실 외국인의 특색 있는 상권 때문에 왔던 그렇죠, 건데 그렇죠.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특색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태원은 저는 장기적으로는 부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계적으로 이유는요? 왜냐하면 일단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교통이 너무 좋고. 서울의 중심지 중에 하나고 여러 가지 상권이 생길 수 있는 환경들이 좋아요. 골목골목에 아기자기한 골목들도 많고 그렇지. 여기 주변에 뭐 한남 뉴타운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배우 세대도 같이 모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에 특색이 강해요. 어디 상권도 뺏을 수 없는 특색 있잖아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완전히 이제 입국도 좀 어렵고 출국도 어렵고 외국인들이 되게 봉쇄가 돼 있으니까 맞아요. 이제 상권이 살아나기 쉽지 않다. 외국인만 돌아오면 상권 다시 돌아올 것 같다. 근데 우리가 그때 외국인이 돌아와도 명동은 예전에 영화를 해본 네.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뭐가 다른 같은 거죠? 경우는 소위 말 쇼핑하는 사건이고 어. 여긴 먹고 즐기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먹고 즐기는 사건이 변화하는 게 쇼핑하는 것보다 훨씬 덜해요. 여기는 그냥 외국인들이 먹고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는 곳이잖아요. 사는 클럽이 또 중심이 됐잖아. 그렇죠. 또 클럽도 그렇죠. 있고 그다음 이 주변으로 거주를 많이 하잖아요. 명동 같은 경우는 거주자가 없이 다 외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도 갈 수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이태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현재- 살 수 네. 있는 인프라가 워낙 그렇죠. 잘 돼 인프라가 있고 워낙 잘 거기로부터 유입되는 배우 세대가 독특한 상권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이태원을 대체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대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기만의 특색이 워낙 강하니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것도 예측일 뿐이죠. 그렇죠, 예측인데 근데 그런 논리로 보면 지금 이태원 상권이 작살났잖아. 네. 건물주 중에 뭐 아주 돈 많은 분들이 아예 존버하자 이러지만 후달리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네. 그럴 때 좀 주축하는 것도 방법인가요? 메인에 싸게 나오면 싸게 저는 나오면 할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잘 버티고 계세요. 아직은 잘 버티고 아니, 있어요. 잘 버티고 있는데 그래 간혹 한두 개씩 나오긴 해. 그럴 때 잘 잡으면 괜찮겠네요, 장기적으로 그렇죠. 보면. 그래서 여기 만약 산다라고 제가 가정해서 보면 메인길에 나와서 구성하기 괜찮은 건물들 명도가 쉬워서 나중에 리모델링을 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세입자들이 좀 어려워서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건물들을 싼 가격에 산다라고만 하면 내가 저기 잘 꾸며가지고 나중에 재투자 가치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태원이 개작살이 났어도 대로변에 지금 뭐 구민은행 건물하고 엄청 크게 또 올라가고 맞아요. 있잖아요. 두 개나 올라가고 그렇죠. 있잖아요.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더 깔끔해지고 네. 있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가 된 거죠. 오히려 그런 대로변에 투자하는 쪽이나 이런 개발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세입자들이 이제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좋다거든요. 개발하는 사람들의 논리 자체가 땅은 변화하지 않는다. 워낙에 중심지기 때문에 여기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태원에 투자하는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이태원이 조금 무너지면서 한남동으로 넘어온 건데 저희가 혜택을 봤어. 지금 여기랑 압구정 로데오 혜택을 많이 받죠. 거기가 다시 부활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다시 옮겨질 거고 근데 여기랑 연결되는 예전에 여기가 사실 상권이 전혀 다른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조금 조화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희는 밖에가 시끄러워서 나인원 한남 안으로 들어왔는데 총평을 오늘 해주신다면? 총평을 한다라고 하면 과연 한남동 뒤에가 제2의 경리단길이 될 것인가. 경리단은 사실 드라마틱하게 망했잖아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긍정적인 의미로는 제2의 경리단길처럼 성장하고 있다. 부정적인 얘기로는 과연 경리단길처럼 한순간에 다 무너질 거냐. 경리단길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가 한 100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무너진 상태가 50 이하로 줄어들었잖아요. 또 3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뭐. 여기는 그래도 100이라고 하면 줄어든다면 60, 70 정도? 그냥 60, 70%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 상권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여기서 더 생길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영전 씨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맨날 상권 촬영할 때마다 마지막에 우리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렇죠. 물어보는 게 하나 있잖아요. 당신이 투자자라면 이거를 추천하겠느냐. 싼 거는 살만한데 비싼 거는 사면 안 된다. 금매로 나오거나 그렇죠. 이런 소위 것들이 말해서 아니면 호가가 너무 받쳐져 있는 그런 거는 사면 안 될 것 같고요. 싸게 들어가는 건 괜찮고 아니면 내가 직접 하는 건 괜찮고 오히려 이런 데는 직접 장사하면 매출이 생각보다 괜찮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용하는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되게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라 100% 임대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잘 사야 되는 동네 중 하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저희가 오면서 얘기했는데 똑같은 평당 1억짜리의 토지를 산다라고 했을 때 강남에 살 때랑 여기랑 살 때랑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강남에다가 1억짜리 사느니 여기에다 1억짜리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와보면 유동인구도 많고 상권이 뭔가 발전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장사가 실제로 잘 되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되게.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서 투자했던 경우를 봤을 때 결국에 이기는 건 강남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상권이 크게 변하는 상권이 있고 크게 변하지 않는 상권이 있어서 그런 점을 좀 잘 감안해서 이런 데 들어온다라면 소위 말해서 단타로 들어야죠. 근데 단타 치기에는 좀 늦은 것 같아. 난 지금 그렇죠. 시점이.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너무 고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솔직히 우리도 이해 못하는 건물들 많이 팔리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맞아요. 도저히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해도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고 네. 사줄 사람이 30-40% 이상이 비싸게 네. 사줘야 되는데 요즘 좀 시장이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이런 거 같아. 어떻게 보면 강남은 그래도 뭐 주식으로 비유를 하면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네. 거고 한남동이나 성수동이나 이런 이제 변화가 좀 많은 핫한 상권들은 어느 정도 뜬 유망주죠. 네. 뜬 유망주 같은 주식들인데 수익률은 유망주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삼성전자 산다고 수익 못 보거든요. 맞아요. 모멘텀이 한 번씩 있을 땐 들어가는 게 되게 좋은데 주식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면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수익이 안 나요 실제로. 뭐 단타하다가 그냥 돈만 잃고 막 그렇죠. 이래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도 주식하고 부동산이 좀 다른 게 막상 사놓으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유지는 될 텐데 과연 엑시트하는데 내가 재미를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일 그치. 것 같은데 전성기를 맞이했다라는 거는 벌써 사건의 70%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지 이미 많이 올랐다는 네. 거잖아요. 이유가 이제 우리가 되게 궁금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한번 전점을 찍고 네. 이제 한 30% 20%는 빠질지 네. 유동인구나 이런 여러 가지 네. 부분들이 아니면 이제 더 유지가 돼서 좀 탄탄한 상권으로 이제 자리를 잡을지 또 이태원하고 또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슈가 또 네. 나중에 또 1년 후에 또 이걸 또 네. 찍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거기도 한번 가야 되는데 연남동도 한번 다시 가봐야 연남 다시 되는데 가야죠. 연남동이 요즘 되게 핫하다며. 장난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에 연남동은 또 어떻게 변했을지 네. 다음 상권은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